네, 안녕하십니까. 이성준 평가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어제 1차 시험 많이 어려우셨다고들 하는데 다들 수고 많으셨고요.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선 제가 신규로 입성된 관계로 저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한성대학교 부동산학과를 졸업했고요. 재학 당시에 17회부터 19회까지 2차 시험정에 들어갔습니다. 최종적으로 불합격한 다음에 감정평가법인에서 약 한 10년 정도 근무를 했었고요. 31회와 32회 응시를 했었습니다. 31회에서 이제 좀 안타깝게 낙방을 하고 32회 합격을 하고 현재는 동인감정평가법인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원래 하성수 평가사님이 기본 이론에 대한 강의 계획서를 좀 말씀해 주시기로 했었는데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부득이하게 제가 강의 계획서를 설명하게 되었는데요. 제 커리큘럼상 그 하성수 평가사님의 기본 이론과 동일한 선상 안에서 가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린다고 해도 특별히 다를 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아까 보니까 1차 시험장을 어저께 들어가신 분들보다 안 들어가신 분들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감정평가 실무에 대해서 어떤 과목인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들이 있어요. 우선 핵심적인 내용들만 제가 적어놨고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정평가 실무 1교시의 시험을 보죠. 문제는 1교시에 보는 실무가 가장 어렵습니다. 그리고 방대한 자료를 제공을 하고 그 자료를 해석을 하고 그 자료에서 판단을 하며 계산을 하고 결과를 도출해야 되는 과목입니다. 이론과 법규와 다르게 중간에 계산 과정이 있고요. 그리고 함정들이 엄청 많아요. 생각보다. 그 함정들을 다 피해서 가야 되고 출제자가 낸 논점을 정확하게 맞춰야 돼요. 그게 가장 어렵기 때문에 1교시에서 포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 시험장에 들어가시면 반에서 한 10%에서 20%가 1교시 끝나고 다 나가십니다. 본인들이 실력을 아시는 거죠. 아까쯤에 법규 강사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시험 일주일 남긴 상태에서 100점을 다 못 푸신다고 하시잖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100점을 절대 못 풉니다. 난이도가 어렵고 논점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각 수험생들마다 사연이 있으시겠지만 보통 짧게는 1년 그리고 많게는 5년 이상 공부하신 분들이 자신의 실력과 자신의 노력을 단 하루 만에 그 검증을 받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런 시간에서 1교시에 가장 어려운 과목이 들어와요. 얼마나 긴장되겠어요. 그래서 평소에 실력만큼만 나와도 잘하시는 거예요. 실무는. 그 정도로 어렵고 중압감이 크기 때문에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서 마음을 좀 단단히 굳혀야 되고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시면 감정평가 실무는 감정평가서를 실제로 작성하는 시험이에요. 업계에서 감정평가서를 작성하는 그 내용들을 시험 목적에 맞게 자료를 수정을 해놓고 너의 판단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시험이에요. 단순하게 계산하는 문제가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일반인들이 처음 접하기 굉장히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제일 공부하면서 힘들었던 게 뭐냐면 감정평가 실무가 감정평가 이론과 감정평가 보상 복규가 하나로 합쳐진 과목이에요. 흔히들 따로 생각하신데 감정평가 실무는요.
제가 좀 글씨를 못 쓰죠. 이제 판서는 잘 안 하고 사실은 아이패드나 그런 데서 판서를 하면서 수업을 진행했었는데 칠판에 쓰는 거는 거의 처음이라서 좀 글씨가 엉망입니다. 자, 일반 평가 부분은 감정평가 이론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 감정평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론적인 근거가 핵심인 파트예요. 크게 보시면. 그리고 보상평가. 재개발이 도로가 났다거나 아니면 공원이 생긴다거나 이제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주고 소유권을 뺏고 나가라는 거죠. 그걸 대한 평가입니다. 법정평가라고 해요. 법에서 기울되어 있는 그 내용들을 정확하게 법 절차에 따라서 평가를 해야 되는 문제므로 이거 법규랑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론인과. 그래서 실무가 이론과 법규가 합쳐진 과목이라서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따로따로 공부를 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감정평가 실무는 결과로는 감정평가액이 도출되는 과목이에요. 하지만 잘못 생각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이게 곧 수학의 문제는 아니에요. 계산의 문제는 아니에요. 감정평가액을 도출하기 위한 과정을 묻는 시험과 그 사람의 판단을 묻는 시험이지 결국 가액을 맞추는 시험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출제자가 내가 이 감정평가에 있어서 감정평가의 결정액을 1억으로 규정을 하고 문제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저희가 9천만 원, 7천만 원을 했다고 그래서 그 문제가 빵점이 되진 않아요. 감점은 되겠죠. 중간에 이 사람이 펼친 논리가 감정평가 이론상 얼마만큼 정확하게 맞추고 감정평가 출제위원회 논점을 얼마만큼 따라갔는지를 맞히는 문제예요. 따라서 공부를 하실 때 계속 가액, 즉 계산 문제인 이 평가액 있죠. 이 평가액을 목표로 공부를 하시면 안 돼요. 항상 내가 공부하고 있는 파트가 어느 부분인지, 그리고 내가 이 파트에서 적용되고 있는 이론이 맞는지, 그리고 이런 이론이 논리적으로 체계가 맞는지를 정확하게 따지고 들어가야 돼요. 사실 시험장에 들어가시면 100점짜리 100점 다 못 푼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가액까지 다 맞출 수 있을까요? 절대 못 맞춰요. 절대 못 맞춥니다. 계산기를 두드리는 손이 떨리고 계산기를 두드리는 순간 곱하기를 더하기로 누르는 순간 가액은 다 변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이 감정평가 실무를 풀면에 있어서 이론이 논리적으로 수준이 맞는다면 반드시 그 가액은 정답에 가까운 가액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으로 생각하지 말고 논리와 이론으로 좀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감정평가 실무는 마지막까지 수험생들의 발목을 잡는 과목이 될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론과 법규가 다 합쳐진 과목이잖아요. 100점 안에 풀 수도 없고 실제로 공부를 하다 보시면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에요. 어저께 그 보원론에 대해서 참 말씀이 많으시는데 제가 잠깐 풀어봤어요. 잠깐. 감정평가 실무를 공부를 하신다고 그러면 부원론의 내용을 한 문제당 보시면 10초 안에 푸실 정도의 실력이 되셔야 돼요. 그 정도로 난이도는 높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감정평가 실무든 이론이든 법규든 1차 대비 그 난이도가 한참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카페든 아니면 주변에 있는 수험생들끼리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뭐 3개월 컷, 10개월 컷. 전 단언컨대 수험생들끼리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기본적인 커리큘럼은 6개월 이상 걸리는 거고 그리고 난이도도 상당히 높습니다. 개념 이해하시는 것도 어렵고요. 그리고 앞에서 평가사님이 뭐 공부 방법론에서 법규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저는 일반적인 감정평가에 대한 공부 방법론을 말씀을 드릴게요. 제 공부 방법론은 우선 첫 번째는 기본 이론에 좀 충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여기 학원에 오기 전에 여러 명의 학생들을
같이 만나고 수업도 진행을 해보고 그랬었지만 젊으신들 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대부분 기본 이론을 공부를 안 하시고 요약집으로 공부를 하세요. 감정평가 실무에 대한 그 책의 두께가 하동수 평가사님이 보시면 하동수 평가사님 기본 이론 책이 기본적으로 60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제가 공부했을 때는 1600페이지였어요. 1600페이지. 근데 600페이지도 지금 너무 많다고 그래서 잘 안 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요약식으로 공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문제를 풀어서 외우세요. 풀어서. 자꾸 많은 문제를 보고 외우세요. 사실 문제를 기본 이론이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러면 문제를 풀어서 이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근데 그게 주가 되면 안 돼요. 그게 주가 되는 게 아니고 기본 이론이 충실을 해야 돼요. 사실 저희 감정평가 실무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은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어요. 우리 1차 때 배우시잖아요. 개별성. 너무 많은 케이스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감정평가 법인에서 근무했을 때도 3년차, 5년차, 10년차가 30년차한테 가서 여쭤봐요. 정말로. 너무너무 어려워요. 하물며 수험생들한테는 문제를 내면 얼마나 다양하게 낼 수 있을까요? 정말 많은 유형의 문제를 낼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그 문제를 100분 안에 100점을 다 못 푸는데 그 문제를 다 외워서 들어가실 거예요? 아니에요. 기본 이론에 충실하면 그 뼈대라는 게 있어요. 그 뼈대를 알면 제낄 건 제끼고 붙일 건 붙이고 제가 가져갈 자료는 가져가고 버릴 건 버릴 자료는 버리면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 제발 공부를 하실 때 요약서 자기를 편하게 공부하지 마세요. 공부를 하시면서 나를 편하게 하면서 공부하실 거면 절대 합격할 수 없습니다. 자기를 힘들게 하고 공부를 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논리의 암기라고 제가 써놨는데요. 다른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목차를 암기하라. 저는 반은 동의하고 반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사실 처음 공부를 하시는 분들에게 1 더하기 2 더하기 요거를 먼저 공부를 하고 곱하기나 뭐 나누기나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올라가야 되는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있어서 목차를 외우는 게 조금 더 편리하긴 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많은 유형들이 있잖아요. 그 목차 다 외우실 건가요? 그러실 건가요? 절대 못 봅니다. 왜냐하면 문제마다 조금씩의 유형들을 다 섞어놓고 바꿔놓을 수 있어요. 그러니 문제를 외우기보다도 이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 있죠. 이론. 감정평가 이론에 대한 근거에 대한 논리를 외우셔야 돼요. 요거는 좀 복잡한 문제라서 이 합격 설명회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려야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수업 시간에 천천히 하나씩 풀어가면서 논리를 암기하는 그 과정을 반복하면서 그 실무를 푸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론, 법규를 같이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실무가 가장 어렵습니다. 그리고 30일에 2회 실무 꽈락률이 75%였어요. 가장 높죠. 그러니까 실무를 꽈락을 면하면 어느 정도 합격권 안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실무를 먼저 공부를 해요. 맞아요. 실무를 먼저 공부를 하는 건 맞는데 이 실무를 공부를 하면서 내가 실무를 어느 정도 끝나고 이론을 들어가고 어느 정도 끝나고 법규를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반평가와 보상평가가 각 과목과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일반평가 공부하실 때 감정평가 이론 총론과 거기 관련되어 있는 강론들 공부하시고 보상평가 공부하실 때 보상평가에 관련된 토지보상법과 개별법을 같이 공부하셨어야 돼요. 그래야지 연계가 같이 자연스럽게 되고 이걸 실무를 따로 다 공부하신 다음에 이론과 법규를 따로 하시면 다 까먹어요. 같이 공부하셔갖고 좀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관련 법령을 이해해라라고 적어놨는데요. 1차 시험 때는 국계법, 건축법 보시면 알겠지만 단순 암기예요. 그러니까 건폐율이 몇 프로냐, 용적률이 몇 프로냐,
용도 지역에서 허용되는 용도가 무엇이냐, 허가사항이 무엇이냐, 단순히 이것만 외우시면 돼요. 하지만 2차 시험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법령인 감칙, 그리고 감정평가 실무 기준, 그리고 토지보상법, 저는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법령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법령을 기본적으로 달달달달 외우셔야 돼요. 저는 토지보상법을 통째로 외우고 들어갔어요. 그 정도 달달달달 외우셔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그 법령에서 얘기하고 있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감칙 같은 경우에는 저 감정평가 이론에 대한 모든 내용을 함축적으로 적어놓은 법령이에요. 근데 그걸 이해를 못하고 감칙의 규정을 쓰고 실무를 푼다. 이건 앞뒤가 안 맞죠? 토지보상법도 마찬가지로 보상평가를 했을 때 근거 법령입니다. 거기서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왜 평가를 하는지, 그리고 토지보상법의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를 모두 설명해주는 법령이에요. 근데 이런 법령들도 안 외우고 들어가신다고 그러면 그의 감정평가 시험 합격을 할 수 없다고 저는 자신합니다. 그리고 이제 집중력 있게 공부해라. 감정평가 실무를 공부하면서 이론과 법규를 같이 합쳐졌을 때 보통 합격을 한다고 그래요. 그 희열이 느껴진다고 그러거든요. 저도 그랬고 이게 하나의 과목으로 연동이 돼요. 세 과목이 유기적으로 연동이 되는데, 근데 이렇게 연동이 되게 공부를 하시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수험 기간이 길면 그게 쉬울까요? 아니에요. 수험 기간이 길어진다고 해서 이 연동이 잘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타이트하고 짧게 굵게 공부를 하시면 어느 순간 와요. 이론과 실무가 법규가 접목된다는 걸 항상 집중력 있게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계산기 좀 익숙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계산을 해야 되는 문제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억이 나와야 되는 문제에서 7천만 원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 전에 전제가 되는 계산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지 면적 산정을 해야 되는지, 대상 물건을 한정을 하는 데 있어서 연면적을 산정, 이런 데선 틀려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계산기가 서툴면 그 시간을 까먹어요. 남들은 5초 만에 계산을 해야 되는 문제를 내가 계산기가 익숙하지 않아서 15초에 했다. 그럼 저희 마지막에 4기 끝날 정도에 되면 15초면 한 3줄 씁니다. 3줄 써요. 3줄 쓰면 1점이 달라집니다. 저희 1점 때문에 떨어지는 한 해 학생이 한 100명 정도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불필요하게 제가 남들보다 뒤처질 상황을 만들어 놓지 마세요. 그 계산기를 철저하게 다 다루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간절하게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대학 때 2차 시험 2번 낙방을 했으니까 참 많이 놀았어요. 대학 때 공부를 했으니까 얼마나 놀았겠습니까? 근데 아직도 수험생 신림동에서 와서 학생들을 만나고 얘기를 많이 들어보면 간절하지가 않아요. 본인들 다 성인이시잖아요. 본인들의 선택에 의해서 들어오셨고, 그랬다 그러면 간절하게 공부를 하셔야 되거든요. 학생들 보통 물어보면 순공시간으로, 요즘 순공시간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한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공부를 하신다고 그래요. 그 정도의 간절함은 있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건 되게 좀 현타 오는 얘기인데, 저희 올해 내년에 예상하는 게 한 5,000명 정도 되죠. 그러니까 올해 5,000명 정도 됐고 한 2,000명 정도가 2차 시험장에 최종적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선택받은 200명만 생각을 하세요. 나머지는요. 그렇죠? 나머지 4,800명이 있으십니다. 그럼 합격을 하려면 그분을 이겨내야 할 간절함이 필요해요. 그 정도로 공부를 하셔야지 그 합격의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부 방법론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요. 커리큘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나오긴 했지만 이제 하동수 평가사님의 감정평가 실무에 대한 기본 이론이 4월 중순에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강의를 맡고 있는 기초 문제 풀이가 4월 말에 시작을 합니다. 딱 여기서 2주 차이 나요. 2주 차가 생기고요. 자, 이게 아마 8월 초까지 갑니다. 이 8월 초가 딱 끝나는 시기에 스터디 연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1기, 2기, 3기, 4기 해서 이거 시험 들어가겠죠. 처음 오신 분들이 있으셔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할게요. 기본 이론은 감정평가 실무에 대해서 아주 기초적인 강의를 하는 시간입니다. 하동순 평가사님이 기초 이론의 강의를 하시게 되고, 저 같은 경우는 기본 이론에서 이론을 배우셨다고 그러면 실제 문제를 풀어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문제를 아주 기초적인 수준에서 문제풀이를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약 4개월간에 걸쳐서 기초 문제를 풀이를 하다 보면 딱 끝나는 시점이 연기에서 스터디가 시작됩니다. 스터디라는 건요, 와서 여기 학생들이 실제 1교시부터 3교시까지 시험장에서 실제로 할 수 있는 시험지를 받고 똑같이 시험을 해보는 모의고사예요. 그 모의고사 때 뭐 등수도 나오고 자기의 실력과 그리고 시험장 들어가기 전에 좀 경험을 쌓는 시간이죠. 연기부터 1기, 2기, 3기, 4기를 가는데 딱 이 부분을 나눠서 여기가 초급에서 중급 정도의 실력자들이 되시는 과정의 시간이에요. 그리고 2기 이후부터 4기까지는 중급에서 이제 상급자 수준에 가는 시기입니다. 기본적인 학원 내에서의 커리큘럼이 이렇고요. 중간에 이 정도 중간에 각 목적별에 대한 특강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 이론이 좀 기초적인 수준이잖아요. 여기서 중급자로 올라가기 위한 그 상급자 레벨을 위한 그 특강들이 한두 개씩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1년의 커리큘럼 자체는 이렇게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타 학원에서는 중간중간에 대해서 특강들도 많고 그래서 좀 복잡하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크게 봤을 때, 간단하게 봤을 때는 이런 수순으로 가니까 본인들이 공부했을 때 1년의 계획을 어떻게 짜야 될지에 대해서 대충적인 가름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강의 계획을 한번 보시면 하동수 평가사님의 감찰 실무 이론에 대한 입문자를 대상으로 시작을 합니다. 수업에 대한 진행 방식은 진짜 기초적인 실무에 대한 개념에 대한 설명을 하세요. 수학 강사 출신이다 보시니까 굉장히 강의가 편하고 쉽게 느낄 수 있으실 거예요. 입문자들한테 제가 보기엔 가장 좋은 강의가 될 거라고 봅니다. 저도 제 커리큘럼이 기본 이론을 같이 병행하면서 가는 문제풀이반이기 때문에 강의를 다 들어봤거든요. 근데 입문자들이 듣기에는 너무너무나 좋고, 중급자들이 자기들이 어디서 실수가 났을 때 기본 이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했을 경우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는 입장에서 보기에는 아주 괜찮은 강의라고 잡을 합니다. 관련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그 관련 이론에 대한 문제풀이를 간단하게 하세요. 이 시간에서 총 3시간의 시간 중에서 문제풀이를 한 3문제 정도를 하거든요. 이 3문제가 아주 기초적인 문제예요. 그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완전히 기초적인 문제, 절대 시험에 나오지 않는 문제. 그래서 이론을 이해하는 문제로 간단하게 나오고요. 총 강의는 일반평가 18강과 보상평가 12강. 그래서 총 30강. 그래서 4개월 정도의 과정이 소요가 됩니다. 타 학원에 비해서 기본 이론 과정이 굉장히 길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타 학원 같은 경우에는
삼방식에 대한 기초, 그리고 기본, 중급해서 많이 갈리잖아요. 그 이론 수업을 하동평가사님 나누지 않고 한 번에 커리큘럼으로 해결을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상급자 레벨로 갈 수 있는 왜냐면 시간이 생각보다 타이트해요. 3시간에 30강 굉장히 많은 것 같이 보이지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동수 평가사님의 강의 책이 600페이지. 그걸 다 설명을 하시려면 저 정도 시간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 강의를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 기본 이론에서 배웠던 이론을 예를 들어서 금요일, 토요일 날 하동수 평가사님이 강의를 하세요. 그러면 저는 그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 날 이때 배웠던 이론에 대한 문제풀이를 이 기간에 합니다. 난이도는 이 세 문제 나오는 문제들이 가장 기초적인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이 기초적인 문제보다는 살짝 올라가요. 50분에서 60분, 50점, 60점 사이에 있는 문제를 2문제에서 3문제를 풀게 됩니다. 계획되어 있는 거는 6시 20분에서 30분부터 1시간 정도 각자 자리에 앉아서 모의고사를 풀게 되실 겁니다. 그러고 나서 쉬는 시간을 갖고 제가 들어와서 이 문제를 하나씩 설명을 드릴 거예요. 어떻게 설명을 드리냐? 문제를 같이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수험생들이 사실 문제를 답안지만 보면 그 답안지의 논점과 그 답안지에서 묻고 있는 게 뭔지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읽고 거기 문제 안에서 물어보는 거 쟁점이 뭐였는지를 파악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는 게 좀 좋더라고요. 제가 다른 학생들을 좀 가르치다 보니까 거기서 제일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쟁점에 대해서 공부를 한 다음에 제가 실제로 답안지 쓰는 걸 보여드릴게요. 답안지 실제 시험장에서 답안지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리고 사실 입문자에서 시작됐을 때와 중급자로 넘어갔을 때 답안지의 형식은 달라요. 한 2번에서 3번 정도 답안지 형식이 바뀌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중급자, 상급자의 답안지를 쓰시게 되면 아무것도 몰라요. 거기가 왜 그 이론이 배경이 됐는지, 그 목차가 왜 나왔는지 이해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가장 기초적인 답안지 수준부터 시작을 해서 중급자, 상급자의 답안지로 저랑 같이 수업 시간에 같이 풀어보고 제가 답안지를 직접 쓸 거예요. 그리고 채점은 하지 않습니다. 이 시기에 나오는 답안지들의 수준은 죄송하지만 이게 채점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직 초급이잖아요. 저희 때는 상급자까지는 가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분의 답안지가 뭐가 잘못됐는지를 설명해 주는 시간이에요. 단순한 채점을 해서 네 점수가 몇 점이다, 아무 의미 없어요. 내 답안지를 어떻게 수정을 해야 될 것이며 어떤 방향으로 목차를 짜 나가야지 내가 합격권에 들 수 있을까, 이걸 설명하는 시간이에요. 강의 횟수는 하동수 평가사님이 기본 이론 강의에서 18강을 하는데 저는 16강이에요. 평가계수에 대한 수업은 굳이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문제에서 녹여서 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수업이 문제풀이 60분, 제 강평이 1시간 반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30분의 공통적인 질문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러니까 학원에 계시는 학원 수험생들이 한 분씩 찾아와요. 한 분씩 찾아와서 이거 뭐예요? 한 분씩 찾아와서 이게 뭐예요? 근데 초급자분들이 생각하시는 모든 질문들은 거의 다 유사해요. 근데 그분들이 한 분씩 와서 한 분이 질문하셨을 때 기다리셔야 되죠. 또 뒤에 기다리셔야죠. 그럴 필요 없이 한 분이 질문되는 공통사항에 대해서 전체에 대해서 설명을 해서 더 많은 질문들을 받고 짧은 시간 안에 모두가 이해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해요, 저는. 어쨌든 총 수업 시간은 저도 한 3시간 정도 잡는데 하다 보면 질문이 좀 늘어나고 그러면 좀 길어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른 기타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오늘 진행 끝나고 나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와서 개인적으로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강삼 평가사님께서 이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